대소문아, 대소문아. 죽고 멸하는 것에 뭘 그리 연연하느냐? 천년 후에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것이지. 천년도 찰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대소문아. 예, 조실러는 집착이 과하면 본질을 잃는 법. 너는 수련은 하지 않고 천기를 넘나들며 하늘의 문을 억지로 열었다. 그리고는 결국 힘겨운 미래만 보고 말았다. 하오나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사옵니다. 어떠한 힘도 대고구려의 위대한 힘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도 이미 천계의 일부를 훔쳐봐서 알겠지만 고구려의 위기는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싹이 틀 것이다. 마지막 일들을 정리하거라. 훗날 다시 또 뵙겠사옵니다. 다시 또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또 다음에 올 천년의 세월을 살펴볼 참이다.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새로운 고구려 말이다. 새로운 고구려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큰 멍진 놈. 네 이름이 천년 뒤에 일은 왜 물어? 어머님, 소자 남건이옵니다. 막내 남산이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사옵니까? 그래, 잘들 왔다. 어서들 앉거라. 그건 아니될 말이네.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시옵니까? 내게 인사를 했으면 자네에게도 해야지. 나라로 치면 군신지간이 될 수도 있어. 무엇들 하는 게야? 어서 형님께 예를 올리지 않고. 아니,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 무엇이겠사옵니까? 집안의 법도가 바로 잡혀야 나라의 법도가 잡히는 게야. 근영님, 절 받으십시오. 이거 참 오랜만에 전선에서도 올라왔는데 이 첫 만남이 좀 멋쩍어졌구나. 그래 반갑다들. 자, 이제 어서들 앉거라. 너희들이 반듯하게 해야 이 집안이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유념들 해라. 예, 어머니. 항상 형제간에 우애와 단합을 잘 지켜주시게.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 봐야겠사옵니다. 아버님의 마중을 나가자면 길을 서둘러야 할 것 같사옵니다. 차라리 남건 남산이를 백두에 그냥 두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왜 이리 오늘따라 일관의 말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경망하구나. 예의를 차려라.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망리지께서 계시는 곳이니 어머님의 주문은 당연하신 게야. 당연하시죠. 허나 작은 형님 말씀처럼 좀 지나치시기는 하옵니다. 어떤 때는 왜 마지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옵니다, 숙부님. 호호, 형제간의 서열은 하늘이 주시는 것일세. 우스갯소리를 해본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냐, 남선아? 그렇지 않고요. 우리 형제들의 우정은 어느 형제보다 낫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아우들이 이 형보다 다 낫지 않은가? 아우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그런대로 내가 제구실을 하는 것일세. 많이들 도와주시게. 여기 장족하는 앞으로 대망리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것이니까 자네들은 앞으로 연대형의 든든한 양적 기둥이 되어야 할 것이야. 형제로서가 아니라 주종 간의 관계가 돼야 할 것이야. 아버님을 매시러 가는 길이옵니다. 그쯤에 두시옵소서. 아우들, 어서들 가세. 예, 형님. 알겠사옵니다. 주군! 대망리지께서 하산을 하셨다는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대망리지께서는 죽은 당왕 이세민과의 전쟁을 치르시고 그 뒤로도 연이은 당나라와의 전선을 지휘하시느라 건강을 크게 해치셨소이다. 백두의 도인들은 병이 나도 의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길을 운영하여 치료한다 들었습니다. 대망리주께서는 도인의 경지에 이른 분이십니다.
대망리지께서 아니 계시는 바람에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오. 특히 서터의 옛 땅에 어렵게 확보했던 우리의 고려성이 고립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통탄할 일이 올시다. 이런 형편으로 당나라를 상대로 이만큼 버텨온 것이 실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놈들이 올 때마다 군사를 내 싸울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화해책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말입니다. 아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게요. 어찌 오라는 캐놈들과 더불어 화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오? 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신료의 어뜸이라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놈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게 아니겠소이까? 이럴 때일수록 보다 군과 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항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오. 아니요. 백번 오롯이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망리지께서 돌아오시면은 얽히고 꼬인 매듭이 풀리고 나라 안의 사정도 한결 나아질 것이오. 먼저 대망리지께서 살피실 긴급한 일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시오. 대망리지께서 백두에 계시는 동안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 영주 인근에 설치했던 고려성들이 지금 고립 상태에 있사옵니다. 당나라 놈들의 전쟁 준비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사옵니다. 놈들이 남쪽의 여러 지방에서 비밀리에 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사오나 워낙 경계가 심하고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실 어렵사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는 새로 임금이 된 김춘추가 당과 더욱 밀착 외교를 펴고 있사옵니다. 백제의 사정은 더욱 좋지가 않사옵니다. 백제왕 의자가 타락에 빠져 연일 주색 잡기에만 빠져있다 하옵니다. 좋구나, 좋아. 모두들 마시거라. 은고 네가 따라지는 술잔을 받는 것만큼 흥겨운 풍류가 또 어디긴. 저기 있는 성충과 윤충 계백이는 나란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은 먹고 마시는 풍류는 영 깜깜 장님들이란 말씀이야. 폐하, 망해정을 새로 지으신 김에 태자마마의 궁도 새로 지어주시지요. 경들은 들을 것이다. 황궁이 초라하면은 백성들이 어찌 임금을 존경할 수가 있겠는가? 은고의 말이 100번 옳도다. 이 사비성을 크고 화려하게 다시 지을 것이다. 아울러 은고의 말대로 태자궁 또한 새로 증축할 것이다. 나라의 장인들을 총동원하여 당장 시행토록 하라. 삼가 영을 받들겠사옵니다, 폐하. 그리고 경들은 계속해서 들을 것이다. 짐에게는 41명의 아들들이 있다. 그 아들들에게도 재상의 벼슬인 좌평직을 하사하고 각자에게 영지를 나누어 주어 세금을 걷게 하고 영화를 누리도록 하겠다. 폐하, 그 영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폐하, 크지도 않은 나라의 땅을 41곳으로 갈라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헤아리시옵소서. 폐하. 폐하, 어찌 감히 신하된 자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지금은 태평성대이옵니다. 백제의 역사 이래 이만한 시대가 없는데 어찌하여 신료들이 저리도 무엄한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러게 말이다. 모두들 들을 것이다. 고구려에는 오부 욕살이 있고 신라에는 화백들이 있었어. 늘 나라의 정치를 나누어 운영해왔다. 해서 나 역시 자식들과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려는 것이야.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달지 말라.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시옵니다, 폐하. 지당하신 분부시옵니다, 폐하. 하오면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뜻에서 잔을 올리겠사옵니다. 역시 임자로다. 자, 모두들 다시 잔을 들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할 것이다. 은근호도 잔을 채워 어서. 예, 폐하, 황공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것이 이제야 나타났단 말이냐. 짐은 우리 백제의 오랜 골칫거리인 신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물론 고구려와 말갈족의 힘을 잠시 빌리기는 했지만은
무려 33개의 성을 빼앗아 고구려와 나누어 가졌다. 이제 신라는 빈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당나라의 간과 쓸개를 다 빼준 그런 신라는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가 신라를 먹어치우는 동안 고구려는 당나라의 정신이 팔려있다. 우리 백제의 걱정이 무엇이란 말이냐. 신라 놈들은 우리 백제와 고구려 동맹국에게 쩔쩔매고 있고 당나라는 고구려에게 쩔쩔매고 있다. 이제 우리 백제 세상이다. 이제 우리 백제의 시대란 말이다. 백제의 시대. 폐하, 고구려가 비록 당나라와 싸워 승리를 하였으나 10년이 넘는 국지전과 거듭되는 흉년에 이미 그 국력이 눈에 띄게 기울고 있사옵니다. 만에 하나 고구려가 저대로 국력이 기울어 당나라의 기선을 제압당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백제는 지금과는 달리 당과 신라의 협공을 당하게 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만약에 일이 그래 될 경우 고구려는 더 이상 동맹국의 역할을 못할 것이옵니다. 모르는 소리. 고구려에는 연개 소문이 있다. 그자는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영웅이다. 천하에 맞설 자가 없다던 당태종 이세민이를 통곡하게 하고 죽게 만든 장본인이야. 그런 연개 소문이 우리의 동맹국인 고구려를 운영하고 있는 한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아리옵기 성고하오나 우리 백제도 지금 여건이 어렵사옵니다. 흉년과 가뭄은 고구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백제도 해당이 되옵니다. 더불어 신라와 계속된 전쟁으로 하여 지금 백제도 빚패가 말로 다하기가 어렵사옵니다. 폐하, 계백 장군이 아무래도 오늘의 흥을 다 깰 모양입니다. 그만 저들을 물리치심이 어떻겠사옵니까? 폐하, 나라의 힘을 바로 살피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주변의 간악한 인사들 정리하시고 국정을 쇄신하시옵소서. 계백 장군의 말을 새기시옵소서. 좌평 임자는 계백이 말한 흉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신도 그 요언을 들은 바가 있사옵니다. 왕도의 우물가 근처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잡혔사온데 그 등에 요상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하옵니다. 요상한 글귀? 예, 폐하,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우리 백제는 둥근 보름달과 같고 신라는 초생달과 같다는 글귀였다 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란 말이냐? 가득 찬 보름달은 곧 기울기 마련이고 아직 모자란 초생달은 점점 더 가득 찰 것이라는 이야기옵니다. 뭐라? 폐하, 소녀가 생각하기에 성춘공의 말은 도무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백제가 보름달이라는 것은 그 기운이 왕성하다는 뜻이고 신라가 초생달이라는 것은 폐하의 기세에 눌려 나라의 기운이 오그라들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좋은 일을 어찌하여 이리 나쁘게들 말하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아니 그렇사옵니까, 폐하? 듣고 보니 은고 네 말이 100번 옳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흥하다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성충은 어찌하여 저작거리에 떠도는 말을 옮겨 짐의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뜨는고. 이제 또다시 그런 허황된 소문을 가지고 퍼뜨리는 자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로 다스릴 것이다. 모두 다시 잔을 채워라. 저 보름달 같은 우리 백제가 길이길이 번성하고 또 번성을 할 것이다.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하자. 대왕폐하 명중이여. 폐하, 당나라에 가 계시는 임문 왕자께서 당나라의 상위 벼슬인 좌령군 위장군에 봉해줬던 소리를 들었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지기 전부터 여기 계신 태자전하를 시작으로 많은 왕자분들을 차례로 당나라 황궁에 보내 수기케 하고 계시옵니다. 그중 임문 왕자께서 가장 오래 당나라에 머물러 계신 것으로 아옵니다. 이제 그만 사라불로 불러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건 아니 될 말이오.
인문이가 당에 가 있는 것은 백제를 칠 군사를 빌려오기 위해서요.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는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당나라에 아주 눌러 있게 할 생각이요. 태자 너는 내 누이 고타소의 원한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 아비가 그 원한을 갚지 못한다면 내 대해서라도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뼈에 새겨 명심하고 있사옵니다. 백제에게 복수를 하시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또 그 소리요. 폐하께서는 사만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셔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계신 분이옵니다. 죽은 고타소에 대한 복수는 그 대업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옵니다. 때로는 큰 일을 위하여 작은 원한은 가슴에 묻고 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옵니다. 소자 역시 외숙부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옵니다. 당나라는 결국 남이 아니옵니까? 빚을 지게 되면 그만큼 크게 갚아야 할 것이옵니다. 차라리 사만의 하나인 고구려와 손을 잡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옵니다. 태자 전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옵소서 폐하. 고구려는 안 된다고 하였소. 고구려는 경들도 보았지 않느냐. 이제는 몰릴 대로 몰려서 더 물러날 곳도 없다. 10번 100번을 고쳐 생각해봐도 고구려는 아니야. 내 딸이 죽었다! 갑자기 아이가 죽어 있질 않느냐?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내가 오기 전에 이 방을 다녀간 사람이 누구냐? 황후마마께서 조금 전에 다녀가신 것으로 아옵니다. 황후마마가? 모소리, 이게 어찌된 일이오? 우리 아이가 집의 딸이 어찌 되었다는 것이오? 소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이미 누군가 이불을 덮으시어 아이를 죽인 뒤였사옵니다, 폐하. 누가 감히 지휘 아이에게 그런 참담한 짓을 했단 말인가? 누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황후마마께서 홀로 다녀가셨다 하옵니다. 황후가 짐의 딸을 죽였단 말인가? 황후가! 폐하, 무조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일은 절대 아니 될 일이옵니다. 이것은 선제 폐하의 유언이시옵니다. 무시성을 가진 여인을 궁에서 내쫓으라는 유지를 남기셨사옵니다. 나는 아바마께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소이다. 신이 들었사옵니다. 내가 들은 아바마의 유조는 고구려를 멸망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고구려로 가기 위해서는 황실의 안정과 단합이 절대적입니다. 황실이 안정돼야 바깥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신의 말은 곧 선제 폐하의 말과 같사옵니다. 이보시오 우복이야. 폐하께 대한 언사가 너무 지나치십니다. 이 사람은 조종 신뢰들의 으뜸이기 전에 황실의 어른으로 말하는 것이오. 또한 선제 폐하와 더불어 이 나라를 창업하고 그분의 고명을 받은 공신의 몸으로 그 아드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오. 이적 장군은 감히 나서지 마시오. 폐하, 여인들에 관한 일은 따지고 보면 집안일이옵니다. 어찌 신들의 허락을 받으려 하시옵니까? 그렇지요, 이적 장군. 이 제국 안에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으신 지존이시옵니다. 신들의 목숨까지도 말이옵니다. 더 이상 이번 일로 가타부터 말이 많은 인사가 있다면 영모죄로 다스리셔도 무방할 것으로 아옵니다. 이적 장군 말대로 집안일에 영모죄까지 갖다 붙일 게 무엇이겠소? 아니 그렇소이까, 외숙부? 황후마마, 참으로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평생 절집에서 비구니로 늙어 죽을 소인을 마마께서 친히 불러주신 것으로 아옵니다. 소녀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마마를 매실 것이옵니다. 폐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을 안주인이 돼 어찌 궁 밖에 두고 볼 수 있겠느냐. 이제부터는 궁 안에서 황제 폐하를 지극정성으로 매시도록 해라. 그리고 이쪽은 폐하를 매시는 소숙빈이라. 너는 돌아가신 선제 폐하를 매셨다고 들었다. 그런 몸으로 어찌 감히 그 아드님을 다시 매신단 말이냐? 참으로 당돌한 계집이구나.
이번 일은 이미 내가 허락을 하였고 폐하의 어명까지 받은 일이네. 소숙비는 더 이상 말을 마시게. 게다가 무조는 이미 폐하의 핏줄까지 잉태한 몸이야. 그런 아이를 어찌 절여둘 수가 있겠단 말인가? 예, 무조가 폐하의 아이까지 가졌단 말이옵니까? 그게 사실이냐?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그렇사옵니다. 이제부터 무조에게도 비빈의 품계를 정하여 내릴 것이니 황궁의 거처를 마련하고 궁녀를 보내 돌보도록 하라. 예, 황후마마. 황제 폐하합시오. 어서 오너라 무조야. 내 너를 기다리다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소녀를 이처럼 환대해 주시니 황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황후마마께서 이 소녀에게 갱생의 은혜를 베푸시었사옵니다. 소녀 머리가 자라면 모두 잘라 신이라도 지어 바칠 것이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갸륵할 수가. 장손 우복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한 걱정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좋으십니까, 폐하? 뭐 좋다기보다는 아무튼 황후의 관대한 처분에 감사하오. 폐하, 무조가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할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도 말입니다. 그만 처소로 가게 하시지요. 알겠소이다 황후. 자, 그만 가자꾸나 무조야. 짐이 안내를 할 것이다. 어서 가자꾸나. 폐하의 용안에는 이제 이 소숙비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시군. 황후마마, 두고 보시옵소서. 소인이 보아하니 여간 요물이 아니옵니다. 아마도 땅을 치고 후회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지금 어찌하고 계시느냐? 예, 우복의 어른. 폐하께서는 지금 막 무조와 함께 별궁으로 드셨다 하옵니다. 됐다, 물러가거라. 선제이신 태종 폐하께서 붕어하신 지가 이제 얼마라고 무시성을 가진 여인을 다시 궁에 들였단 말인가? 이 영웅은 호색이라더니 금상께서 그 아버님이 곁에 두었던 궁녀에게 마음을 두고 계셨을 줄이야. 우복야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옵니까? 우복에는 선제 폐하의 유언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그 유언을 직접 들은 바가 없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일차 말했지만 그 일은 우리 같은 무장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알겠는가?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그보단 역시 이 고구려로 가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그에 앞서 백제를 도모해야 하네. 이미 고구려는 지칠 대로 지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제를 공격해도 도울 힘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야. 백제가 무너지면 고구려는 그만큼 쉽게 돼 있어. 다시 한번 이르지만 군부의 제장들은 황실안의 일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마라. 하지만 우복야의 전횡이 점점 더 도가 지나치고 있사옵니다. 오늘도 대전에서 보니 우복야의 기세가 폐하를 능가하고도 남았사옵니다. 우리 장수들은 원래 서열을 극히 중시하고 있사옵니다. 헌데 우복야가 폐하의 외숙자리를 내세워 주종간의 예의를 무시하고 있사옵니다. 우복야는 지금 권력에 눈이 멀어 있다. 지금은 그 기세가 폐하의 권위마저 능가하고 있지만 그 권세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야. 우리의 목적은 하나도 둘도 오로지 고구려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참으로 꿈만 같사옵니다. 내가 어찌 무조 너를 여중이 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짐에겐 오로지 너뿐이란 걸 모르느냐. 폐하에게는 황후마마와 소수비마마도 있질 않사옵니까? 두 사람 얘기는 꺼내지도 말거라. 황후는 대통을 이을 원자를 생산하지도 못하고 소숙비는 밤낮으로 황후를 투기만 하니 내 어찌 그 둘에게 마음을 줄 수가 있겠느냐. 무조야. 예, 폐하. 지금은 너에게 숙비보다 아래인 소위의 품기밖에는 주지 못하지만
원자만 나아다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너를 어떻게 해서든 황후의 자리에 앉힐 것이다. 알겠느냐? 셋내가 왕자에게 씨를 낳는다 해도 어찌 황후의 자리까지 바라겠사옵니까? 또 우복야께서 소인을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우복의 얘기는 꺼내지도 말거라.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묵직하고 속병이 다시 터지는 것 같구나. 하온데 폐하, 아시옵니까? 궁궐 밖에선 폐하의 머리 위에 한 사람이 더 있다고 떠들고들 있사옵니다. 바로 우복야 말이옵니다. 언젠가는 셋내가 그자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고야 말 것이옵니다. 아서라, 아바아마께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였을 만큼 그 위세가 대단하였고 내게도 두려운 사람이다. 헌데 폐하, 그런 우복야에게 감히 이적 장군이 맞섰다 들었사온데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이적 장군이 아니었다면 너를 다시 궁 안으로 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부턴 이적 장군과 가까이 하십시오. 이적 장군이야말로 폐하의 근심을 덜어준 충신이 아니옵니까? 이적 장군이야말로 충신이지. 우복야처럼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일이 없어서 좋거든.